교과서 91페이지 유효액전화의 주기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유효액전화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 내가? 그런 용어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핵의 전하, 핵이 가지는 전하량 핵전하야. 그런데 그 핵전하가 원자과 전자에 실질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얼마나 세게 잡아당기는가 이걸 유효 핵전하라고 불러요. 그래서 거기 표 4-1에 2, 3주기 원자들의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의 전자 배치,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 배치를 써보자라고 했어요. 그럼 2주기는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 쓰면 되고 3주기는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배치를 쓰면 되겠지? 빈칸만 일단 빨리 채워볼까? 자, 2주기에 1족 써있고 2족은 ES에 2개, 그 다음에 14족은 ES에 2개, EP에 2개, 16족은 ES에 2개, EP에 4개, 18쪽은 ES에 2개, EP 6개에서 여기를 꽉 채웠고 그 다음에 3주기는 이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들어가는 거잖아. 3주기 1쪽은 3S에 하나, 그 다음에 13족은 3S에 2개, 3P에 하나, 15족은 3S에 2개, 3P에 3개, 17쪽은 3S에 2개, 3P에 5개 이렇게 채워져요. 너희들 작년에 배워서 기억하겠지만 몇 쪽인지를 가지고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지? 1족은 원자과 전자가 하나, 2족은 2개, 그 다음에 13, 그 중간에 3에서 12족까지는 점프하잖아. 거기는 우리 그때 디오비탈 전자 채우면서 봤지만 원자과 전자가 막 4S에 2개, 5S에 2개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 여기 빼고 13족부터 다시 3개, 4개, 5개, 6개, 7개 하고 18족은 꽉 차 있으니까 0이다. 이렇게 원자과 전자 결정했잖아. 그래서 몇 쪽인지 몇 주기인지 가지고 원자과 전자의 숫자랑 결국 걔네들의 전자가 몇 개인지까지 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오비탈 앞에 써있는 이 숫자 있지? 이게 주 양자수에 해당하는데 몇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는지를 나타내준다. 우리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양성자 수가 증가하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하를 띠기 때문에 원자에게 갖는 전하인 양성자 수도 비례하여 증가한다. 뭐 이런 말이 있네. 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지. 그래서 그 밑에 추론 이런 말이 있는데 되게 이상한 걸 추론하고 있지. 지금 수소랑 헬륨의 전자 배치를 보호 모형으로 나타냈고 그걸 기준으로 리튬의 전자 배치를 그려봐라. 그래서 그림은 그릴 수 있으니까 리튬의 전자 배치를 이런 형태로 그려보면 리튬은 3번이잖아. 양성자가 3개가 있는 핵. 사실 핵에 중성자도 있겠지만 그냥 이제 핵 전하만 쓰면 플러스 3.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밖에 못 들어가고 두 번째 껍질에 하나가 들어가는 이런 상태가 되겠지. 이렇게 전자가 채워지는 보호 모형으로 그리면 되는데 그 밑에 되게 웃긴 걸 물어보고 있어. 1번에 수소 원자에서 K껍질, 첫 번째 껍질이야. K껍질의 전자가 느끼는 핵전하는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어. 수소는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 딱 이렇게 있잖아. 그리고 그 앞에 그 주변에 그 무엇도 방해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바깥에 있는 전자는 그 안에 있는 핵에 있는 플러스 1이 잡아당기는 그 힘을 혼자 오롯이 다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소의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플러스 양전하는 그 플러스 1 그대로 그걸 그대로 받게 되는 거지. 그런데 헬륨만 내도 좀 차이가 생겨. 왜냐하면 전자가 하나 더 생겼지. 전자와 전자들 사이에 뭐가 생겨? 반발력이 생겨. 그럼 서로가 서로를 막 방해하는 이런 힘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되게 어이없지만 플러스 2, 헬륨에서 핵 전하가 플러스 2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전자들끼리 서로가 막 서로를 방해해. 그래서 바닥 안에 핵의 전하가 끌어당기는 그 힘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는 거야. 그래서 수소는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 딱 있으니까 1대1의 관계로 그대로 저기 원자과 전자가 플러스 1을 그대로 받게 되는 핵전하를 플러스 1을 그대로 느끼는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더 들어오면서 그 전자가 옆에 있는 애들을 서로 방해하면서 플러스 2가 잡아당기는 그 힘을 그대로 다 느끼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든 힘을 느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헬륨 원자에서 K 껍질의 전자가 느낀 핵전하는 플러스 2보다 조금 줄어들게 돼요. 분명히 안에서 핵은 플러스 2로 양성자가 잡아당기고 있는데 전자들끼리 서로를 밀어내고 반발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 핵전하를 느끼는 걸 방해하는 거지. 우리가 그런 걸 가리움 효과, 가리워진 효과 이런 식으로 불러. 그래서 보통의 경우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는 그런 영향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자가 하나 이상 존재, 2개 이상 존재하면 서로가 서로를 계속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해지는 게 리튬의 원자과 전자 여기 있잖아. 근데 그 앞에 껍질에 전자 두 개가 여기에 있는 애를 가로막고 있지. 껍질 앞에 있는 껍질이 있으면 더 많이 가로막혀지면서 핵이 잡아당기는 힘을 상대적으로 더 약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가리워짐 효과라는 가리움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나서 리튬 원자에서는 K 껍질의 전자는 이 K 껍질에 있는 전자는 안쪽에 껍질은 없으니까 자기네끼리의 그 가리움 효과 정도의 밖에 없어. 그런데 그 뒤에 L 껍질에 있는 애는 자기 껍질에는 혼자 있지만 그 앞에 있는 아이들이 엄청 많이 가리겠지? 그래서 K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너무 가려가지고 핵에서 플러스 3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그 힘을 그대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핵 전하가 플러스 3이지만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플러스 3보다 작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실제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라고 해서 유효 핵전하라는 용어로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뭐 어떻게 차이가 있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은 이거야. 결론은 이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너희 92페이지 교과서에 수소랑 헬륨이랑 리튬 모식적으로 그려놨어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과 전자 하나, 그래서 딱 1대1의 관계로 핵전하를 가리는 전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어서 가리움 효과 따위 전혀 없어서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받는 그 유효 핵전하는 핵의 원래 전하랑 동일해. 그래서 수소의 경우에는 원자과 전자가 그냥 플러스 1을 그대로 다 받게 돼요.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 여기 전자 두 개가 있잖아.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서 방해해서 여기 있는 전자는 얘 방해를 받겠지. 그래서 핵전하,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 한 개가 핵의 전하를 가리는, 서로 반발하면서 막 가리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더라. 실제로 저 전자가 플러스 1을 그대로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지. 리튬은 더 심하지. 리튬은 이 바깥쪽에 있는 애, 여기 이 세 번째에 있는 L 껍질에 있는 전자는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안쪽 껍질에 있는 애들이 방해를 하잖아. 근데 안쪽 껍질의 전자가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지. 계속 움직여. 그럼 결국 몇 개의 전자가 방해하고 있는 거냐면 안쪽 껍질에 있는 두 개의 전자가 방해하고 있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가리움 효과, 가리워짐 효과 뭐 이런 식의 용어를 부르는데 그 효과는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끼리도 작용하고 다른 껍질, 안쪽에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가 방해하는 효과도 다 같이 영향을 미친다. 안쪽에 있는 껍질이 좀 더 많이 가리게 돼.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보다. 그러나 어쨌든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핵이 잡아당기는 그 전하량, 핵의 플러스 전하량을 온전히 다 느끼지 못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유효핵전하라고 부른다. 그래서 유효핵전하라는 정의를 좀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는 실제 양성자의 핵전하보다 좀 작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렸어. 수소는 어때? 값이 얼마야? 1. 수소 방해 아무것도 안 받지? 네.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플러스 1이잖아. 그냥 그 플러스 1을 그대로 느끼는 거야. 네. 그런데 그 뒤에 전자가 많아지면 점점 그 효과가 감소돼서 여기 네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10개짜리잖아. 근데 플러스 10을 느끼는 게 아니라 대략 얼마야? 6도 안 되는 값을 느낀다는 거지. 네. 방해받아서 실제로 플러스 10이 잡아당기지만 효과는, 얘가 느끼는 효과는 그거보다 확 줄어들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껍질의 전자들이 방해하고 자기하고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들이 방해하는 이런 효과 때문에 핵의 전하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과 전자가 실제로 느끼는 핵의 전하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 근데 그래도 되게 웃긴 건 이 주기를 보면 네온은 플러스 10만큼을 다 느끼지는 못하고 유효 핵전하가 줄어들긴 하지만 핵전하 자체가 크니까 그냥 같은 주기로 보면 유효 핵전하 결국 어떻게 돼? 점점점 어떻게 돼? 커지게 되는 거지. 그게 그냥 걔가 가지고 있는 핵의 전하와 똑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같은 주기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플러스가 많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유효 핵전은 점점점 늘어나는 건 맞아.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값이 네온이 플러스 10을 원자과 전자 플러스 10을 다 느끼는 건 아니다. 상대적으로 방해받는 효과들이 나타난다. 전자가 많아지면 그 전자들끼리 서로 핵전하를 받는 걸 방해하는 이런 효과들이 나타난다. 이걸 기억해두면 돼. 그래서 용어를 좀 기억해두고 확인하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두 원소에서 원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의 크기를 비교해보자 그랬는데 붕소는 5번이고 산소는, 그리고 얘네들은 다 몇 주기야? 2주기에 해당하지?
같은 주기에 해당하는 애들이잖아. 네. 그러면 같은 주기는 어쨌든 껍질 자체의 개수는 똑같지? 네. 그럼 안쪽에 방해하는 껍질 수는 똑같잖아. 네. 그리고 핵이 점점점 더 세게 잡아당기기 때문에 결국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실제로 걔가 잡아당기는 실제 전화량보다 감소는 하지만 번호가 증가하면 증가하는 패턴은 보여요. 네. 그리고 네온이랑 나트륨은 어때? 네온이 더 크지. 왜? 나트륨은 3주기 주기가 하나 더 넘어갔지? 껍질이 하나 더 생겨서 방해를 더 많이 받잖아. 그래서 그 전자 껍질 하나 더 늘어나는 그 효과 때문에 네온이 나트륨보다 유효액전화가 더 커지는 그런 패턴이다. 사실 이거를 명확하게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보통 같은 족끼리 비교하거나 같은 주기끼리 비교하나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비교를 하고 네온이나 나트륨은 번호가 연속으로 있지? 이어져 있는 애들이라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번호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다른 주기의 아이들을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여기서 이걸 왜 하냐면 이게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하는 거랑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얘기했었지. 93페이지에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 약간 지난번에 원자의 반지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었어. 원자의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반지름이라는 것 자체가 중심에서 끝까지 요 절반의 거리잖아. 근데 그대로는 못 잰다고 했었지. 왜 그렇다 그랬어? 우리가 전자가 정확히 어디 있다고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랬잖아. 네. 전자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확률로만 설명할 건데 그것도 90% 있는 지점을 오비탈의 경계 뭐 이렇게 잡기로 했으니까 정말 어디까지가 끝인지 명확히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대신 확실한 위치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고 그 확실한 위치를 핵의 위치라고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원자의 반지름을 결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원자 두 개가 붙어있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자로 만들어서 핵과 핵 사이의 거리를 재고 그 절반 값을 반지름을 결정했다.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원자 반지름 어떻게 정하는지 요거를 기억해두면 되고 이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문제는 이게 주기율표랑 관련돼서 주기적인 성질하고 관련되잖아. 주기율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성질의 패턴을 말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주기율표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원자의 반지름이 어떤 패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지금 계속 어떻게 증가하는지 번호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는지 감소하냐 증가하냐 이런 걸 따지는 거거든. 이 원자 반지름도 그런 걸 따진다는 거지. 그래서 리튬 원자의 배치를 이 모형으로 나타내는데 베릴륨, 나트륨을 이게 모형으로 나타내보고 반지름을 비교해보자고 했어. 그래서 베릴륨은 몇 번이야? 그 다음에 나트륨은 11번.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할게. 양성자의 수가 4개니까 4 플러스. 전자가 4개 있는 거지?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2개. 너무 막 그렸는데. 나트륨은 양성자 11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하고 가장 바깥쪽 세 번째 껍질에 하나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네. 선생님이 그림을 대충 그려서 사실 설명할 수 없는데 1번에 이렇게 말했어. 리튬 원자와 베릴륨 원자 중에 원자 반지름 누가 더 크냐 1번에서 물어봤고 2번에서는 리튬하고 나트륨 중에 누가 더 크냐 물어봤는데 2번은 쉽게 알겠어. 네. 누가 더 크겠어? 나트륨이 크겠지? 왜? 그렇죠. 전자의 껍질 수가? 나트륨이 더 많아. 껍질이 많다는 건 공간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잖아. 게다가 리튬하고 나트륨은 똑같이 1족이야. 같은 족인데 전자 껍질이 더 많다는 거는 걔네들이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의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야. 그거를 전자 껍질 수와 관련지어 설명하자 그랬잖아. 나트륨의 전자 껍질 수가 리튬보다 많기 때문에 반지름이 크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실제로 전자 껍질이 많으면 반지름이 커요. 근데 1번은 리튬하고 베릴륨은 둘 다 전자 껍질이 2개씩 있잖아. 네.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 실제로 반지름은 리튬이 더 크거든. 왜 그러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하는 키 포인트는 뭐냐면 핵 전하가 전자를 잡아당기긴 하지만 전자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야. 다시 말해, 이 플러스 3이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데 이 전자는 여기서 계속 움직여. 그럼 걔가 있는 공간을 다 잡아당겨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핵전하가 껍질을 당긴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여 훨씬 이해가 쉬워. 네. 그렇게 치면 얘는 플러스 3이 껍질 2개를 당기는 거고 네. 얘는 플러스 4가 껍질 2개를 당기는 거지. 네.
그럼 누가 더 세게 당기는 거야? 플러스 4. 플러스 4가 세게 당길 수밖에 없겠지?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론 유효 핵전하의 영향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거야. 이 베릴륨이 결국 핵 전하도 크긴 하지만 그 핵에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를 당기는 그 유효 핵전하도 결과적으로는 리튬보다 베릴륨이 더 커지는 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이 유효 핵전하가 베릴륨이 유효 핵전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단지름은 오히려 리튬이 커진다. 네. 약하게 잡아당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 1번의 경우에는 유효핵 전하랑 관련지어서 설명하라고 했고 2번은 전자껍질과 관련지어 설명하라고 했잖아. 또 이유가 다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같은 주기를 설명하는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껍질 수가 같다. 여기를 포인트로 잡으면 되고 같은 수의 껍질을 핵에서 잡아당기는 핵 전하가 잡아당기는데 결과적으로 핵 전하가 크면 당연히 더 세게 당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화시켜서 생각하면 오히려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그걸 책에서 그림으로 다 94페이지에 그림으로 그려줬어요. 근데 보니까 극단적 차이가 막 나타나고 있지. 확실히 같은 조기의 경우에는 주기가 커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커져. 그래서 이렇게 같은 조기의 경우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는 거는 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껍질의 수가, 전자 껍질 수가 많아지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번호가 증가하면 지금 껍질 수가 그대로 가잖아. 전자 껍질 수는 그대로 가는데 뭐가 증가?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는 이유 때문에 더 세게 당기니까 당연히 크게 가져가죠. 그래서 이게 같은 족을 비교하거나 같은 주기를 비교하는 건 되게 쉬워. 그런데 족과 주기가 다 달라지면 약간 좀 규칙성이 없는 것 같잖아.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염소랑 여기 있는 리튬 분명히 염소가 껍질이 더 많은데 크기가 훨씬 작아. 왜? 그만큼 세게 당기고 있기 때문인 거잖아. 이렇게 멀리 있는 아이들은 그냥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오면 너네한테 같은 족이나 같은 주기 요런 라인 안에서 비교하는 형태로 나오게 될 거야. 아니면 번호가 아예 붙어 있거나 번호가 아주 연결되어 있는 애들은 또 규칙에 맞춰서 설명할 수가 있어. 그래서 번호가 연결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여기는 껍질이 두 개지. 그리고 여기는 껍질이 세 개잖아. 네. 그러니까 전자 껍질 수 때문에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지. 네. 그래서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는 애들은 같은 주기가 아니어도 설명하기 좀 쉬운데 번호도 멀고 막 주기도 다르면 그냥 이런 규칙에 맞춰서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그래서 문제에 출제할 수 있을 포인트들이 딱 있어. 그래서 그 부분들만 보면 되고 너네들 문제 풀다 보면 나온 애들이 계속 나와. 걔네들 말고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보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서 1번에 같은 주기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오른쪽 라인이잖아. 같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반지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원자 반지름 감소. 그 까닭을 무엇으로 설명하면 돼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고 네. 그다음에 같은 족 원소들은 원자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얘네들 같은 족은 같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러면 점점 어떻게 돼? 증가하는 패턴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야?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그 위에 네 줄로 설명해놨어. 원자 반지름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와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의 영향을 받는다.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받는다. 네. 근데 보통 같은 주기에서 비교할 때는 유효핵 전하의 영향으로 설명하고 같은 족에서 비교할 때는 전자 껍질 수의 영향으로 설명한다. 설명의 포인트들 기억해두면 돼. 이게 자세하고 복잡하게 보면 더 어렵고 그냥 단순화시켜서 보면 오히려 훨씬 쉽게 풀 수 있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물음표 보니까 원자 반지름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같은 주기에서는 작아지고 같은 족에서는 커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고 이온이 되었을 때 이온은 무슨 이온하고 무슨 이온이 있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있잖아. 그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되었을 때 얘네들의 반지름에 또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근데 양이온이 될 때는 너무 금방 눈에 드러나. 왜냐하면 양이온이 되면 전자를 어떻게 해? 해야 되는. 버리잖아. 예를 들어 리튬이 있으면 리튬은
양성자가 3개인데 전자가 이렇게 3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원자과 전자가 하나이니까 이 하나를 버리는 선택을 한다고 했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온이 되면서 안정도가 커지는데 그러면 양성자는 그대로 있는데 전자만 하나 줄어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두 가지 변화가 생겨. 하나는 껍질이 줄어들었어. 그럼 껍질이 줄어들면 당연히 크기가 작아질 거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껍질이 줄어들면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가 얘가 되는 거잖아. 네. 이 양성자였으면 그대로 있잖아. 네. 그러니까 유효전화가 상대적으로 또 어떻게 돼? 커져요.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지. 물론 여기서는 껍질이 줄어드는 게 더 큰 요인이에요. 네. 그래서 전자 껍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양이온이 되면 원래 원자의 형태보다 반지름이 감소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너무 쉬워. 그런데 음이온이 되는 애는 조금 다르다고 했어. 음이온이 되는 애, 플로린 같은 경우에 전자를 하나 받아들여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반지름이 어떻게 되냐면 껍질수가 전혀 변함이 없잖아. 껍질수의 변화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되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 보니 원래 7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었던 공간에 몇 개가 들어왔어? 8개가 들어왔잖아. 7개가 원래부터 하나 들어올 걸 생각하고 자리를 비워놓거나 하지? 않겠지? 자기네가 그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다가 다른 애가 들어왔어. 그럼 마이너스끼리 서로 뭐해? 반발할 거 아니야. 서로가 서로를 막 밀어내면서 반발력이 엄청 커져. 그럼 반발력이 커지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핵의 전하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지. 핵의 전하를 방해하면서 상대적으로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돼. 유효핵 전하 감소하면 잡아당긴 힘이 약해지는. 그래서 반지름이 어떻게 돼? 오히려 커지는 상황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F는 F-보다 반지름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음이온이 되면 양이온과 반대로 반지름이 오히려 증가하는데 이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 오른쪽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양이온이 되는 거는 전자 껍질수 감소로 유효핵 전하가 증가. 요렇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음이온이 되면 전자수가 증가하면서 전자 반발력이 증가하고 뭐가 해? 유효핵 전하가 감소. 요렇게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양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감소하고 음이온이 되면 반지름이 증가하는. 요렇게 설명할 수 있다.